일단 비타민C가 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1000mg이라고 하더라도 1000mg 한 알이 아마 한 50원에서 비싼 것도 100원, 그러니까 한 70원 정도 하잖아요. 하루에 70원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병이 있나요? 없죠. 그런데 감기에 대한 염려가 생기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비타민C가 효과가 있다던데 그 비타민C 하나를 먹음으로써 불안을 해소하는 거죠. 실제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감기 걸릴 때마다 비타민C부터 챙겨 먹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정말 비타민C가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비타민C 하면 먼저 감기를 생각하죠. 이렇게 관심을 가진 데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었을 때 사실 특별한 약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감기약들은 증상을 개선하는 약이다 보니 그걸 근원적으로 해결한다는 관점에서 아마 비타민C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비타민C가 실제로 감기에 효과가 있는지 임상적으로 입증된 근거는 없어요. 그러면 전혀 과학적으로 비타민C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효과가 없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우리가 시험관 시험, 인비트로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비트로 시험이나 동물 실험을 통해서 비타민C의 효과를 검증한 시험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에서 임상시험을 통해서 그런 효과들은 입증되지 않았어요. 만약 대단위로 시험을 기획해서 한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현재 비타민C를 가지고 많은 연구비를 들여서 그 시험을 해야 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임상시험에서는 비타민C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효과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는 없다 하는 게 정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관 시험이나 즉 세포 시험이나 동물 시험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효과가 있었다. 비타민C를 하루 100mg만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요. 왜 시중의 제품들은 1000mg을 넘는 고용량이 많을까요? 정말 더 많이 먹을수록 효과가 클까요? 비타민C에 대해서 WHO나 미국, 한국 이런 보건 관계자들의 비타민C 섭취 권고량은 100에서 150mg 내외입니다. 그런데 비타민C를 치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C를 과량 투여해야 괴혈병이나 또는 비타민C가 어떤 다른 질병 치료에 보조한다 할 때 나타낼 수 있는 효과가 최소한 500mg 이상 투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많이 먹는다 그래서 다 흡수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먹는다 그래서 그 혈중 농도가 계속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비타민C를 치료용으로 사용할 때 많은 양을 투여해야 한다면 그때는 정맥 투여를 하든지 다른 투여 방법을 선택해서 합니다. 그럼 왜 1000mg을 투여하느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과량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는 과량이 필요하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효능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시험 근거에 따르면 최소한 500mg 이상의 투여가 필요한 거죠. 그런 그 근거들이 소개되다 보니까 정상인들도 과량을 먹으면 괜찮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비타민C가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과량을 복용해도 특별한 부작용이나 독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또 미국의 경우에서는 2000mg 이상 투여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가 신장 결석 또는 요산 생성을 높일 수 있다 하는 위험 때문에 과량 복용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정상인들에게 필요한 용량은 150mg 이하 용량입니다. 과량을 통해서 뭔가 효과를 기대하시는 분들, 건강 기능성, 피부 미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타민C의 효능을 평가했는데 그때 사용된 용량들은 대부분 500mg 이상입니다. 500mg 이상을 사용했을 때 유효한 효과들이 나타났어요. 그런 연구 결과들에 기초해서 치료 효과나 어떤 기능성을 기대한다면 일일 섭취 권고량이 아니라 효능 용량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1000mg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 신장결석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되겠죠. 비타민C가 면역세포의 활동을 도와 감염을 막아준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세포에 어떤 작용을 한다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면역세포 하면 림프구, 림포사이트 얘기를 하는 건데요. 면역과 관련된 주요 세포들은 림포사이트들인데 시험관 시험에서 비타민C의 림프구에 대한 효과들을 봤었어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는 이제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그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것, 뉴트로필, 마크로파지 이런 것들이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거든요. T림포사이트 이런 것들이 제거하고 그 정상 상태에서 그 바이러스 감염을 다 대응할 수 없으니까 그 세포들을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활성화시키는 세포들, T림포사이트 보조인자들 또는 B셀 그 항원을 인식해야 되고 그 인식된 항원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에 다 대응을 하려면 충분한 양의 항체 생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비상 상태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되는 것. 각각의 세포들이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본다면 CD4 T 세포 같은 경우는 대식 세포 작용, 그러니까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작용을 활성화시켜줘요. 반면에 CD8 세포라고 하는 T 세포는 감염 세포를 직접적으로 제거합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메모리 T셀이 있어요. 이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응해서 더 많은 항체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때 기억하는 세포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 감염되었을 때 그 항원을 기억했다가 항체를 다시 과량 생산할 수 있는, 충분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동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NK세포 같은 경우는 감염세포를 인식하고 제거하는데 심지어 이제 암세포도 NK세포가 제거하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NK세포가 감염된 세포들을 인식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때 비타민C가 이런 면역 관련 세포들을 활성화하거나 면역 관련 세포들의 기능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겨울철이 되면은 유독 비타민C 제품 매출이 급증한대요. 이게 정말 기온과 면역 사이의 과학적 연관성과 비타민C의 효능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일단 비타민C가 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1000mg이라고 하더라도 1000mg 한 알이 아마 한 50원에서 비싼 것도 100원, 그러니까 한 70원 정도 하잖아요. 하루에 70원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병이 있나요? 없죠. 그런데 감기에 대한 염려가 생기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비타민C가 효과가 있다던데 그 비타민C 하나를 먹음으로써 불안을 해소하는 거죠. 실제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타민C 복용을 안 하더라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우리 면역이 강화돼서 감기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 효과를 비타민C 한 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관 시험에서의 결과와 동물 시험에서의 결과도 과학이거든요. 그런 과학적 정보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그 과학적 정보를 접하게 되면 비타민C를 복용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비타민C가 대단히 안전한 식품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요. 매우 안전한 식품이니까 복용하는데 부담이 전혀 없죠. 그래서 이런 3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감기를 예방하거나 치료한다는 관점에서 비타민C를 복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 감기는 언제 주로 발생하나요? 추운 계절에. 그러니까 추운 계절이 오면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때 비타민C를 복용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